오늘 할 얘기는 두 번째 이제 호도법인데, 호도법. 호도법이라고 얘기해봐야 뭐 별 얘기는 아닌데, 호를 기준으로 각도를 계산하는 법입니다. 알겠죠? 뭐를 기준으로?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썼던 방식은 한 바퀴를 360도로 하는 거였잖아요. 한 바퀴를 360도로 하는 걸 우리는 60분법이라고 합니다. 그쵸? 뭐 360도고 뭐 절반은 180도고 이게 편했을 거야. 그래서 지금 좀 헷갈리긴 할 건데 어떻게 보면 호도법이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도법이라는 거가 뭔지 설명을 해줄 텐데 정의를 한번 볼게요. 종이. 호도법의 각. 자, 호도법이라는 건 뭐 별건 아닌데 원을 이렇게 있잖아요. 원. 그쵸? 그럼 원을 놓고 봤을 때 여기 봐요. 이걸 반지름이라고 했을 때, 그죠? 맞아? 그럼 반지름의 길이를 재서 반지름의 길이와 똑같은 길이의 호를 하나 잡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곡선이니까 조금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요때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을 때 호를 기준으로 요 각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요 각의 크기를 1이라고 할 거예요. 1. 단위는 사실은 라디안인데 이게 바로 1라디안 각입니다. 맞아요? 1라디안 각. 뭐라고요? 1라디안 각. 그죠? 1라디안. 이렇게 얘기할게요. 1라디안은 제법 커요. 약 57도 정도 됩니다. 제법 커요. 1도랑은 얘기가 달라. 1도는요. 그림으로 그리면 뭐 요 정도 되겠죠. 1도면.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일걸요? 만약에 누군가가 피자를 잘라주는데 1도만큼 잘라줬으면 어때요? 욕하고 먹지 말라요가 아니라 이거는 기분이 나빠야 돼요. 장난쳐? 실 한 장 주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1라디안 각은 제법 커요. 57도 정도 되는. 그럼 잘 봐. 야, 지름이 원에 3.14 정도 비율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절반을 놓고 봤을 때 호의 길이가 몇 번 될까? 여기는 반지름만큼 있는 호의 길이가 몇 번 나와요? 2번? 3번? 점쟁이가 되지 말고. 얘야, 지름과 둘레가 약 3.14배 아닙니까? 그렇죠? 3.14 비율이 있잖아요. 원주율이 있잖아요. 지름에 대한 원주율. 그럼 반원은 반지름에 대한 원주율이 되겠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게 이겁니다. 반원은요. 라디안 각으로 따지면 얼마가 나와요? 3.141592 땡땡땡땡 라디안 각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 이거를 파이라고 해요. 맞습니까? 이해돼요? 자, 라디안 각은 1도는 호의 길이로서 1라디안 각을 만들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지름이 3.141592번 들어간대. 언제 반원 안에. 그쵸? 그래서 파이라고 나와요. 자, 끝났어. 이게 다야. 자, 1라디안 각이 뭐라고요? 약 57도 정도 되는 제법 큰 각의 무리수예요. 그죠? 1라디안 각은. 근데 3.141592 정도 나오니까 뭐라고 나오는 거야? 180도를 파이라고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잘 봐. 1도는요. 파이를 뭐로 180도로 나눈 거죠. 그죠? 맞아? 이해됐습니까? 파이를 180으로 나눈 게 1도예요. 파이 각을 180으로 나눈 게 1도예요. 알겠어? 그러면 1라디안 각은 1라디안 각은 1은 그러니까 180도를
파이로 나눈 게 1라디안 각입니다. 이해돼요? 180을 3.14 어쩌고저쩌고로 나눈 게 1라디안 각이에요. 자, 요 변환식도 좀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봐. 별 내용 아니에요. 두 번째. 이제 암기 사항을 설명해 줄 겁니다. 암기. 요즘 뭐 정의를 첫 번째라고 하고요. 요거 첫 번째. 얘를 두 번째 동그라미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우리 라디안 각을 이제 많이 쓰게 될 건데 암기하셔야 되는데 잘 들어. 파이는 180도였죠, 아까. 파이 라디안 각이. 그러면 질문이야. 이 파이는 360도겠죠. 여기까지는 되겠죠. 자, 그럼 빨리 얘기해 줄게요. 30도는 6분의 파이고요. 6분의 파이는 30도고요. 그죠? 60도는 3분의 파이고요. 4분의 파이는 45도가 됩니다. 됐어요? 암기됐죠? 60도. 엎드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대답을 못하니까. 그래서 잘 봐.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도 알려줄게. 그지? 2분의 파이는 그래서 뭐라고 하시면 됩니까? 90도인 거는 뭐 사실 파이가 180도인 걸 외우고 나면 2분의 파이가 90도인 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3분의 파이는 얼마가 되죠? 60도가 되고요. 6분의 파이는 30도가 되고요. 4분의 파이는 45도가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요 정도까지 암기하시면 되는데 요게 좀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이 뭡니까? 이 세대 차이 나는데 이런 것도. 세대 차이 나는데. 뭐야? 엘타워 그죠? 아씨. 그래요? 역시 63빌딩. 그렇죠. 63빌딩. 그래서 63 생각하시면 돼요. 3 보이면 6 떠올리시면 되고요. 6 보이면 3 떠올리시면 됩니다. 3. 그러니까 30도 6분의 8 바로 나오죠. 60도 3분의 파이. 30도 6분의 파이. 60도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는 45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120도는요. 60도의 2배죠. 그러니까 3분의 파이의 2배. 150도는요. 30도의 5배죠. 6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연습은 충분히 하셔야겠죠. 맞습니까? 많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게 편해질 때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맞습니까? 270도는요. 30도가 9개? 6분의 9파이. 일단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약분하시면 돼요. 얼마? 2분의 3파이. 물론 90도가 3개라고 생각했다면 2분의 3파이를 먼저 썼겠지만 어차피 지금은 연습이다 보니까 호도법으로 빨리 옮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약분은 그 다음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3 보이면 6, 6 보이면 3, 4 보이면 4. 알겠어요? 45도 4분의 8, 60도 3분의 8, 30도 6분의 8, 파이 180도, 2분의 8 90도, 2파이 360도.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인데 부채꼴의 길이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봐요. 봅시다. 잘 봐.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를 이제 세타라고 하는데 이때 보통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죠. 맞니? 맞아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우리 호의 길이 어떻게 구했냐면 원의 둘레에다가 360분의 중심각 했었죠. 그럼 원의 둘레에다가 360분의 중심각이니까 원의 둘레 하면 뭐예요? 지름에다 파이 곱한 거니까 이 파이 R이라고 암기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그죠? 그렇죠? 선생님은 이 R에다가 파이 곱한 거 이렇게 기억하라고 해줘. 왜? 지름에 파이 붙인 거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좀 더 편해. 지름 파이. 그죠? 그냥 2파이 R이라고 암기하고 있으면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360도 분의 중심각을 이제 세타라고 쓰겠죠. X도가 아니라. 그죠?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360도를 라디안 각으로 바꾸면 뭐가 되죠?
2파이, 그죠? 2파이분의 세타가 됩니다. 거기에 2파이 r이니까 봤더니 2파이가 날라가요. 그래서 r세타라는 공식이 드디어 등장해. 뭐야? 이거 다 필요 없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호의 길이는? 호의 길이는 뭐예요? r세타. 다약분되네? 단! 세타가 뭐로 나타나줘야 돼? 얘가 라디안 각이어야 돼. 호도로 나타나 있어야 돼. 라디안. 그쵸? 맞습니까? 호도로 나타나져 있어야 돼. 사실 생각해보면 진짜 별거 아닌 게 여기 봐봐. 여기 봐요. 자, 여기 60도라고 합시다. 60도. 여기 길이를 3이라고 할 때 이때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호의 길이는 지름 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하니까 얼마 나와요? 파이 나오죠. 동의 가능해? 그런데 이 60도를 호도로만 나타낼 수 있어요. 60도니까 뭐예요? 3분의 파이죠. 그러면 반지름과 r을 딱 곱하면 여기가 뭐가 되는 게요? 파이네. 이러면서 끝나요. 이거 훨씬 더 쉬워집니다. 알겠죠? 결국은 너네가 배웠던 공식이랑 다르진 않은데 이제 호도로 나타내면 좀 더 편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호도로 나타내면 좀 더 편해요. 알세타. 그러니까 알세타라고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뭐랑? 반지름의 길이와 각을 그냥 곱한다. L이 뭐라고요? 알세타 이렇게 나타나요. 알세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넓이는 어떻게 구했죠?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었냐면 원의 넓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니까 뭐 파이 r 제곱이라고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그죠? 맞습니까? 반반 파이. 그죠? 됐습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그죠? 거기에 다시 360분의 중심각인데 360도를 뭐라고 고칠 수 있다고요? 2파이로 고칠 수 있었어. 그럼 뭐가 약분돼요? 파이가 약분되면서 2분의 1 r 제곱 세타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뭐라고? 2분의 1 r 제곱 세타. 근데 지금 r제곱 세타 안에 r세타 있니? 내 안에? 너 있다? 표정 그렇게 짓지 말고. 이 작가분이 하는 유일한 말투가 있잖아요. 알아요? 신사의 품격 보셨습니까? 도깨비도 보셨어요? 거기 보면 주어가 항상 뒤로 빠집니다. 그 시크릿 가든도 그렇고. 뭐냐면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다고 내가 이런 식으로. 너 좋아한다고 너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아서 미치겠다고 내가 이런 식으로. 그쵸? 알죠? 무슨 말인지. 그 에고가 강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말. 나 너 좋아하냐? 뭐 이런 이상한. 그쵸? 그쵸? 바로 싸대기 맞겠죠? 내가 그런 말 쓰면 당신을 좋아한다고 내가 이런 거 그러면은 재수없어 이러면서 가겠지. 안 돼. 안타깝죠. 아무튼 내 안에 너 있잖아요. 그죠? 뭐가 있어? 알세타가 들어있는 거잖아. 그치? 알세타가 들어있으니까 2분의 1 알세타를 RL로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를 주어졌을 때는 2분의 1 RL,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두 가지로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호도법으로 나타내 라디안 각으로 나타낸 중심각이 있을 때는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R세타.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L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거의 뭐 매번에 시험 나오는데 문제로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고가 되려면 세타는 그냥 2면 되거든요.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문제를 풀면서. 알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정리. 자, 봅시다. 필수 3번이에요. 자,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1번 315도가 4분의 7파이랍니다. 예, 자, 선생님이 하는 방법 잘 보여줄게. 이대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4분의 7파이, 그쵸? 7 곱하기 45도라고 바꿔주시면 되겠네. 맞아요? 7, 5, 35, 7, 4, 28, 315도 맞네요. 그죠? 알겠어? 좀 빨리 됩니까? 나는 빨리 되는 것 뿐이야. 알겠죠? 느리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알겠죠? 처음부터 빠를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진짜 타고난 거고, 대신 빨라지기 위해서 조금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파이가 보이죠? 3분의 파이 보면 6 생각나죠? 3 보니까 6 생각나죠? 60도가 11개 있으니까 얼마? 660도 아닙니까? 개소리야. 미쳤어. 그죠? 요런 거는 좀 10분의 파이어 잘 모르잖아. 이럴 때는 10분의 9에서 파이를 180도로 바꿔주시면 돼요. 요런 건. 그러면 이게 10 약분해서 8, 9, 7, 12, 9일은 160도. 예, 맞네요. 그죠? 162도.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맞아요? 자, 얘도 사실은 보면 우리가 이제 6분의 파이가 30도인 거 알죠? 6분의 파이가 30도이기 때문에 12분의 파이가 얼마야? 15도예요. 15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11 곱하기 15도 하시면 선생님이 11 곱하기 되게 좀 좋아하는 편인데 15, 15 하니까 165도. 그죠? 얘는 거짓이네. 맞습니까?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항상 정방향으로 문제를 풀겠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그쵸? 편한 거 잡아서 하십시오. 4분의 파이. 노골적으로 4분의 파이 보이잖아. 그쵸? 이거를 180으로 나눈다는 건 좀 어렵다고요. 그쵸? 자, 필수 4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호의 길이 R세타, 그 다음에 넓이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 L. R이 뭐예요? 반지름. L이 뭐예요? 호의 길이. 요거 확실하게 좀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데, 뭐 이거 대충 그릴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으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요. 세타가 있는데 호의 길이가 2파이래.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호의 길이를 구하는 게 뭐야? 중심각이랑 그냥 세타랑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세타가 뭐인 거야? 2파인 거야. 그럼 세타가 뭐예요? 3분의 2파이겠죠. 이렇게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맞습니까?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면 몇 도야? 120도. 빨리 계산됩니까? 뭐 중요하진 않지만 120도. 맞죠? 맞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2분의 1? 넓이는 2분의 1 반지름 호의 길이. 그냥 곱하면 끝나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파이, 2파이 곱하기 3. 그쵸? 얼마야? 3파이. 2분의 1 R제곱 세타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2분의 1 RL 하셔도 되고요.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S는 얼마? 3세타. 3파이. 미안해요. 그러면 세타에다가 넓이를 더하면 중심각에다 넓이 더하는 거니까 3분의 2파이 플러스 3파이. 그럼 3분의 9파이니까 3분의 11파이가 답이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렇죠?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만 잘 기억하신다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이거 공식 다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180도, 360도를 파이 또는 2파이로만 고쳐서 다 만들어낸 공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유도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정리하세요. 자, 4-2번 볼게요. 둘레가 10일 때 부채꼴의 둘레가 10이고 넓이가 최대일 때 그때의 중심각과 그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 있습니다. 요거 자, 일단은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이거 되게 뻔한 문제예요. 둘레가 일정하기 때문에 부채꼴의 길이는 각이 만약에 넓어진다면 반지름이 작아질 겁니다. 호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둘레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호의 길이가 길어지면 반지름은 짧아져야 되는 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길어진다면 호의 길이가 짧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넓이는 곡선을 띄겠죠. 아직 그 뭐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때 세타라고 놓고 요걸 R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R이겠죠. 그러면 이때 호의 길이를 뭐라고 쓸래? 이거는 사실 중학교 수준이잖아요. 둘레가 얼마니까? 12. 그러니까 12-2R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맞습니까? 맞아? 그쵸? 뭐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첫 번째 잘 봐. 이거 뭐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니까 2R 플러스 L이 얼마예요? 12겠지. 그죠?
맞습니까? 정상적인 풀이를 한번 보여줄게요. 그럼 잘 봐. 그러면 두 개의 합이 10이야. 그죠? 그 다음에 넓이는 그럼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 넓이는 2분의 1 R L로 만든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러면 2분의 1 RL이 최대일 때 그때 세타가 얼마겠니? 혹은 반지름이 얼마겠니? 이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여기서도 파생이 나와. 첫 번째는 중수가 이렇게 풀어요. 중수들이. 어떻게 푸냐면 선생님 L은요 12-2R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12-2R 아닙니까? 그러니까 S에 대입해 보면 그죠?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12-2R 이렇게 쓰면 R에 대한 이차함수네요. 맞죠? 그럼 R에다가 2분의 1 집어주면 6-R이니까 그죠? 뭐야? 이차함수고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나오네요, 선생님.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6이니까 3일 때 최대값이네요. 그죠? 대칭성.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일 때? 3일 때 넓이는 최대네요. 맞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여기도 3이니까 이때 호의 길이는 얼마 나와요? 6 나오겠죠. 3 더하기 3 더하기 6 해야 10이지. 그럼 이때 세타는 얼마야? 무조건입니다. 2라디안 각일 때 넓이가 항상 최대예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닌데 2라디안 각일 때 최대예요. 알겠죠? 근데 뭐 어차피 세타는 그러니까 얼마일 때야? 2. 그죠? 반지름은 3.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바꿔서 줘요. 하지만 중심각은 언제? 항상 세타가 2일 때 최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푸는 게 중수라고 얘기했죠. 그럼 선생님 고수는요? 고수는요. 이렇게 풀겠죠. 하지만 서술형 평가에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라고 요구하냐면 산술기하 평균으로 풀라고. 얘가 산술기하 평균인 거 알아보겠어요? 봐봐. 2R 플러스 L이 합이 일정하고요. 그죠? 2분의 1 RL의 최대를 물어봤지. 그치? 그러니까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잖아. 그쵸? 둘 다 모두 양수 맞니? 둘 다 모두 양수네요. 두 수 모두 양수 조건 만족하죠. 용도는 뭐였어? 합의 최소 아니면 곱의 최대였잖아요. 그쵸? 산술기하 평균. 그러네. 그러면 2R 플러스 L 합은 언제나 크거나 같죠.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곱하고 루트 씌우고 2배까지 해주면 되죠. 이게 얼마면 돼요? 12. 따라서 12는 2루트 2RL 이렇게 나오네. 자, 2로 나누니까 요거 얼마 나와요? 6. 그죠? 제곱할게요. 그럼 36은 얼마? 2RL. 그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때 2분의 1 RL은 얼마? 2분의 1 RL은 4로 나눠주시면 되죠. 9네. 그죠? 그렇게 나오네요. 맞아요. 넓이가 얼마? 9. 넓이가 얼마라고요? 9. 됐습니까?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시 뭐 대입을 해서 풀거나 뭐 이럴 때도 있긴 하겠지만 넓이의 최대를 구하라고 할 때는 뭐 이렇게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언제 최대죠? 이때 두 개가 어떨 때? 같을 때 최대였잖아요. 등호가 성립할 때 이 두 개가 같을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RL이 9일 때는 이때는 언제예요? 2R과 L이 같을 때. 그죠? 맞아요? 그러면 L은 어떻게 만들었는데? R세타잖아. R세타. 그죠? 그때 세타가 얼마인 것도 알 수 있어요? 2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이차함수로 푼다? 훌륭합니다. 알겠죠? 이차함수로 푸셔도 무방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특정한 문제에서는 산술기하 평균으로는 어떻게 풀래? 라고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건과 용도를 모두 만족하잖아요. 선생님이 설명했던 게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용도 뭐였죠? 합의 최소, 곱의 최대, 두 수가 모두 양수. 그쵸?
산수기하 평균.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산수기하 평균 너무 중요하죠. 학교 선생님들도 너무 강조했을 거고. 그렇죠. 하지만 뭐 이렇게 푼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니까. 알겠죠. 하지만 요거 정도는 챙겨갑시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말해도 되나?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에서 넓이가 최대이려면 각이 얼마라고요? 2 라디안 각입니다. 알겠죠? 2호도 됐습니까? 2 라디안 각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할 거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이죠. 호도법이 편하지 않으면 삼각함수 자체가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다 호도법으로 아마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뭐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 삼각함수 모두 다 호도법으로 이제 사용할 거라서 일반각보다는, 그러니까 60분법보다는 호도가 편할 정도로 연습을 반드시 해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